안녕하십니까. 선거권의 대선판 들여다보기 대들보 9월 9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현장에서 직접 활동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김용한 전 장관님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기는 와서 좀 배우러 왔습니다. 대선판을 잘 들여다보셔야죠. 잘 들여다봐 주시고. 그거는 제가 어떻게 주섬주섬 하는데 네. 디테일에 약하니까 아무래도 기자가 아니고 또 여러 가지 뭐 증거 뭐 이렇게 좀 구체적인 거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 여기 와서 배워서 이제 밤에 라이브 할 때 별 말씀을. 제 거 비슷하게 윤석열 캠퍼의 인재영입위원장. 인재영입위원장이시고 최근에 또 하나 공정개혁 포럼 공동대표를 맡으시네요. 김형기 경북대 교수와 같이. 네. 예. 공정개혁 포럼은 일단 외곽 조직으로 보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예, 외곽 조직. 여기는 이제 윤석열 후보를 비판적 지지하는. 비판적 지지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지는 하지만 뭐 잘못되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또 부족한 부분 끌고 가고 하는. 레드팀 역할을 하는 그래서 이제 공개적으로 윤석열을 지지하거나 이런 것은 다 빠져 있는 조직입니다. 그러나 이제 구태여 말하자면 윤석열이 얘기하고 있는 공정과 상식, 이 가치를 좀 계승한다고 할까, 그걸 확장한다고 할까 그런 건데 현재까지는 어떻든 윤석열 후보를 좀 지지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죠. 예. 지금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좀 활동을 많이 해요. 지금 집사부일체 그거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집사부일체 찍어서 19일날 그 TV 예능 프로그램인데 19일날 방영을 한다고 하고, 그런데 오늘은 또 부인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그 주가 조작 의혹 그 관련 회사가 또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국민의힘 경선 딱 들어가면서부터 그 중에 하나가 이른바 사주, 고발 사주, 이 이야기인데, 오늘 이름이 다 공개가 됐습니다. 조성은 씨 본인이 자기가 공익신고 안 했다고 하고, 또 어떤 언론 인터뷰에서는 내가 제보자가 아니라고 했는데, 오늘 어젯밤 11시 이후에 만들어서 올린 SNS 글에 보면은 본인이 억울하다는 거는 하는데, 제보자가 아니라는 이야기는 또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또 뉴스버스 쪽에서도 이 김웅 의원이 전달받은 사람과 제보자가 동일입니다. 또 제보자와 공익신고인이 동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조성은 씨, 제가 조금 전에 그 캐리어를 쭉 말씀드리는 유튜브를 보내드렸는데, 그러니까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국민의당, 지금 국민의당이 아니죠. 그 전에 그 총선에서 안철수당 거기에 그럼 같이 활동을 그때 대선기획단장을 하셨고. 네네. 저는 이제 선대위에 있었던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그때 이제 호남 정치의 부활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호남 정치인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탈당한 집단이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천정배, 그다음에 그 박주선 이런 분들. 그래서 그때 이제 있었죠. 호남 일군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안철수가 국민의 그 광해 홀로 나와서 뭐 문재인하고 이제 싸우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와서 이제 창당을 할 때 호남 그 당과 결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형식은 뭐 1대1이라고 하지만 당대당 통합이라고 하는 그때 결합을 할 때 천정배와 같이 조성은이 여기 들어온 겁니다. 천정배가? 그래서 언젠가 안철수가 뭐 이렇게 물러나게 됐던가 어떻게 해가지고 그게 이제 비대위체가 됐는데 박지원 비대위원장 박준원 비대위 체제하에서 조성은이 비대위원이 됐어요. 그 천정배의 추천으로 몫이죠. 그래서 이제 둘이 이제 그때부터 아마 가까워져서 지금까지도 아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국정원장, 지금 국정원장과 상당히 가깝고 조성은 씨는 그 전에 남긴 글에서도 본인 스스로 박지원파다. 박지원파다 이야기를 하고, 또 본인은 이 박지원이 한국 정치의 3역사이기 때문에 내가 그 옆에 있는 것만 해도 많이 배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또 지금 그때 저는 국민의당에서 가장 실책을 했던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문준용 씨 특혜 취업 문제. 그것을 허위 이유미라는 사람이 허위로 그 파센저 스쿨의 동료라는 사람 서류를 조작했죠. 서류를 조작해서 그것 때문에 문준용 씨 특혜 취업
이게 완전히 반전이 돼버렸어요. 그래. 더 이상 문제 제기를 못하고 묻혀버렸는데 그때 이 조성은 씨가 그때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았더라고요. 본인이 거기 관여한 건 아닌데 그 문건을 가짜로 만든 이유미 씨가 이은미하고 아마 그 친분이 있었던가 뭐 예. 이제 그 내용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유미 씨가 그래서 제일 먼저 사실 이거 조작된 거야 알린 사람이 조성은 씨더라고요. 그래서 조성은이 그것을 박지원에게 보고를 하고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그건 조작한 그때 건 이제 아니지만 그 위원회 그걸 그냥 조작됐는지를 모르고 몰고 갔던 예. 분이 이인원이라고 판사 출신, 아, 검사 예, 출신인데 예. 그 성북구의 지역위원장 맡고 있었어요. 그 부위원장이 김성호 의원이라고 아, 예, 전에 김성호 김성호 의원인데 강서구 출신이죠. 예. 그 두 분이 그것 때문에 그 형을 받았습니다. 아. 그게 이제 벌금형을 받아서 예. 지금도 출마를 할 수 출마를 안 없는 해요. 이제 예. 그런 것이 됐는데 그때 제가 김성호 의원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법정에 와서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굉장히 거기 그 사실은 이제 이은미가 그렇게 하는 것 자체를 모르고 지금 이 사람들은 당한 거였는데 예. 굉장히 아주 부담이 되는 예. 아주 그 어려운 그런 증언을 해가지고 예. 굉장히 그 상처를 많이 받고 이 사람들이 유죄를 받는데 예.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형이 더 가중되는 그런 것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아 그럼 그때 그 조성은 씨 좀 기억이 나시는 거예요? 그러면 대충 캐릭터가 원래 민주당 출신인데 아주 저로서는 참 좀 그렇게 같이 지내기 어려운 저하고는 예. 전혀 성향이 다른 예. 그래서 참 굉장히 놀라워한 또 이제 아.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저하고 생각이 많이 다른 분이어서 예. 당은 같이 하지만 좀 가까이 한 경험이 없고 만난 적이 없고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뭐 다 발언하고 행동하는 건 다 지켜봤죠. 예. 일단 이게 지금 윤석열 후보는 정치 공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고발 사주라는 것이 정치 공작이고 이 문건 자체도 이 어떤 날조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은 이 제보자가 지금 조성은 씨라고 간주를 하면은 뭐 본인 아니라고 하는데 만약에 조성은 씨가 아니더라도 제보자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제보를 했다고 보시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총장으로는 너무 황당하고 네. 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고 네. 뭐 이런 일이 뭐 있나 이런 생각이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건데 네. 그것이 뭐 하나하나 또 밝혀져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우선은 이제 이 문제가 누가 썼느냐? 네. 고발장을 누가 썼느냐? 이게 고발장을 쓴 것 자체가 무슨 문제가 아니잖아요. 무슨 뭐 사법적으로 큰 죄를 범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검찰에서 이제 했으면 도덕적으로 뭐 문제가 있을 수가 그러니까 있고 또 검찰이 아니라면 예. 그러니까 김웅이 쓴 것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검찰이 그걸 썼고 누가 썼는가가 중요하잖아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건 누가 당에다 준 건데 예. 당에서 누가 받아서 이것을 뉴스 그 버스. 1년 뉴스버스. 1년 4개월 전인가 그 일을 그러니까요. 예. 그 뉴스버스에다가 줬는가 예. 제보했는가 이거 예. 문제잖아요. 예. 이 두 가지가 문제니까 이게 밝혀져야 되는 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김웅이 한때는 썼다고 얘기를 했고 예. 1차 그 진술에서 그렇죠. 썼다고 해 이거 썼으니까 이제 제보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 제보자가 더 중요하죠. 예. 왜냐하면 제보자는 지금 이 상황에서 저걸 줌으로써 뭔가 의도를 갖고 있어. 예. 그 표적은 완전 윤석열로 가 있는 윤석열이죠. 거죠. 예. 윤석열을 잡겠다는 예. 거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거기에 손준성이 중간에 껴있기 때문에 손준성이 없으면 윤석열 연결될 통로가 없는데 손준성이한테 갔다 온 뭐 기록이라든지 뭐 이런 거 예. 그 지금 얘기를 보면 예. 김웅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 김웅, 손준성 윤석열을 해서 꼬리를 이어야 되는데 네. 꼬리가 잘라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좀 그런 상황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저기에다 뉴스버스에 갖다 줬는데 네. 뉴스버스는 손준성이면 틀림없이 윤석열하고 관계가 된다고 네. 보고 그렇게 그 지시를 받아서 한 것으로 몰아간 거죠 지금까지. 근데 워낙이 윤석열이 얘기하는 얘기가 너무 합리적이고 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다 보니까 또 강력히 그런 걸 부인하다 보니까 이건 윤석열하고 관계는 없는 거구나 여기까지 이제 된 건데 그렇다면은 이 사람이 왜 거기다 갖다 줬는가? 네. 왜 윤석열을 저렇게까지 죽으려고 했는가? 네. 여기에는 누가 개입했는가? 누가 배후에 있는가? 또는 어떤 의도로 저렇게 했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조성은이라는 분이 이제 이름이 나왔는데 네. 어제까지 뭐 이름 다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못하죠. 못했는데 공익신고를 신청을 했다고 하니까는. 그러니까 오늘 뭐 조선일보가 이제 까니까 예, 우리가 예. 그걸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조성은이가 만약 그렇다면 조성은은 저 사람은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민주당이 집권을 원하는 사람인가? 네. 아니면 정권 교체는 원하지만 윤석열이 아닌 다른 사람을 원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네. 요것이 이제 두 가지가 키포인트일 네.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것이 지금 페이스북의 내용을 보면 어떤 성향과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는 다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뉴스버스는 지금 동기가 지금 윤석열과 이 손준성과 이렇게 해가지고 당과 네. 이렇게 연결해서 기문까지 가는 거고 네. 이 지금 이 사람은 그 누구인가 제보자는 이걸 통해서 윤석열을 잡고 그다음에 다른 후보로 그 이 국민의힘의 다른 후보를 지원하거나 네, 네. 아니면 저쪽에 있는 다른 후보를 그렇죠. 당선시키거나 네. 그 의도가 있는 거 네. 아닙니까? 그게 공작이죠. 그렇죠. 이제 그런데 제가 이제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어제 있었던 일인데 저한테 역으로 예, 예. 물어보시는 거죠. 이게 네. 굉장히 확인하면 우리가 이 결과를 알 수 예, 있다. 예. 나는 이게 네. 지금 이제 공작이냐, 네. 지금 우리 국민이 관전 이건 진짜 정치 공작이냐, 네. 아니면은 고발 사주냐. 네. 그러니까 윤석열과 검찰들이 말하는 야당을 통해서 고발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고발하려고 했던 거냐. 이 두 가지지 않습니까? 네.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권익위원회에 그 공익신고자, 네. 공익신고자가 어제 9시 반에 네.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었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그 전날 네. 뉴스버스가 공익신고자로 그 사람은 선정됐다. 지금 네, 물어보면 네. 보도를 했죠. 조성은인데, 제일 먼저 보도를 조성은인데 했죠. 지금 네. 또 아니라고 하지만, 아니라고 하고. 만약 조성은이라고 쳐봅시다. 네. 그러면 조성은이라는 사람은 공익신고자로 신고가 됐으니까 니들 이름 까면 안 된다. 아, 이게 딱 그렇게 됐죠. 뉴스버스가 이제 네, 된 네. 거예요. 그러니까 전 언론이 다 네. 이름 다 알면서도 못했죠. 말하자면 다 얼어붙었단 네. 말이에요. 이름 다 알고 있었는데 아무도 얘기할 수 네.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있는 판검사들, 법조인, 변호사가 다 침묵했단 말이에요. 네. 그거에 대해서. 거기 뉴스버스가 그렇게 하니까 했는가 보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대검 뭡니까? 지금 한동수가 있는데. 그 감찰부. 네. 대검 감찰부에 신고했고, 네. 핸드폰을 갖다 줬고, 네, 네. 그래서 공익신고를 했다. 네. 그렇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9시 반에 이제 기자회견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 언론에 나오질 않았어요. 이제 그랬는데 하기 전에 대검 감찰부에서 이 사람이 이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자로서의 자격을 확인했다. 이렇게 예, 됐단 말이에요. 예, 예. 그걸 발표했단 말이에요. 예. 문자 메시지 기자들한테 예, 보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삽시간에 다 퍼진 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인데 대검 감찰부가 공익신고자를 선정하거나 네. 판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월권 논란이 있죠. 그러면 대검 감찰부 감찰부. 감찰부가 이 조성은에 대해서 공익신고자라고 얘기한 것은 네. 위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위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건 이 사람들이 처벌을 받아야 될 네. 일이란 말이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네. 이렇게까지 한 것에 네.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네. 그것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논란이 되고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권익위원회가 오후 한 4시경 네. 그때는 이미 제가 생각할 때는 윤석열이 그 기자회견을 하라고 예견했을 때 전인지 후인지 모르겠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이거 틀림없이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공익위원회가 부랴부랴 네. 이것을 접수하는 그 주무부서도 권익위이고 이것을 검토하고 그 결정하는 것도 권익위이기 네. 때문에 아직 여기는 접수도 되지 않았고 검토한 바 없다. 네, 이제 이렇게 된 권익위는 거죠. 자기 책임에서 빠져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됐으면 이미 그럼 권익위원회에 그 감찰부에 뭐를 갖다 신고를 했지만 네. 지금 그 지위가 확보가 안 된 거예요, 지금. 지위가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저 기자들이나 언론에서는 전부 다 그 지위가 확보된 줄 알고 말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제 하루나 이틀 동안 대한민국이 속았다 그러니. 예. 대한민국에서 언론도 다 속았고 검찰도 속았고 그렇죠. 변호사 속았고 정당 속았고 국회의원 속았고 김웅이가 속았다 그러니. 김웅도 쏘가서 말을 못했잖아요. 못했죠. 국회에서. 그러니까 김웅도 쏘고 국민도 쏘고네. 근데 이제 어제 그걸 알았어 오후 4시에. 예. 알고
이제 그 윤석열 총장은 법을 아는 사람이지만 막 항의를 했어. 이게 어떻게 공익제보냐. 네, 그리고 네. 대검이 이걸 수사를 하는 데지 거기가 공익제보를 그 결정하는 데가 네. 아니다. 그렇게 항의를 했지만 네. 명백하게 이런 사실을 권익위의 사실을 몰랐던 것 네. 같아요. 모를 수가 있지 법이 하도 많으니까. 네. 이제 그랬는데 그러면 어제 4시부터 오늘 아침까지 아니 네. 지금까지 조성은을 왜 언론과 그 저기에선 그 까지 못했냐 이거. 네. 왜 못 갔냐면 권익위가 이걸 발표하면서 이 법에 지금은 공익신고자가 아니지만 예. 나중에 공익신고자가 되면 이것을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다. 그렇게 이렇게 돼 해줬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 그걸 붙였어. 그걸 어떻게 소급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입법 미비인지 네. 어떻게 된 건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야 이게 지금 대한민국 법이 내가 이제 국회를 떠나니까 지금 이런 법이 있나? 이렇게 국회를 생각- 떠나서서 그렇게. 그러니까 아니 그동안에 그러면 지금 공익신고자가 아니야. 예. 그리고 대검에서 하는 건 불법이야. 예. 그래서 이제 어제 그게 나왔어. 그게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리고 접수도 안 됐다고 얘기했어. 그러면 그때는 써야 됐잖아 언론이. 근데 하나도 안 써. 왜 안 썼냐? 그 맨 끝에 그러나 이걸 소급할 수 있다는 그 규정 때문에 안 한 거예요. 소급 규정은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게. 이거는 나는 위헌 판결이 있는 거고 그게 법률 자체가 이거 잘못 규정된 거예요. 예, 그런데 만약에 그래 있다면. 그렇게 됐어요? 그건 틀림없이 있고요. 네. 그래서 어제까지 못했어 오늘 아침까지 그랬는데 공익 신고를 해서 대법원에서 감찰부가 그걸 결정한 것은 결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네. 결정한 것은 길어야 3, 4일이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루 전에 가서 몇 시간 만에 된 거예요. 예. 그리고 그거 갈 때 다른 데 가지 말고 감찰부 가라. 한동수한테 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럼 이 과정을 누군가 드라이브 했다. 네? 그렇게 보이지 않는 소리. 이를테면 이제 박정희 가까운 박정희가 가르쳐 줬든지 가령. 우선 뭐 추미애를 지금 추미애 네. 아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거를 한 걸로 봐서 네. 추미애 캠프에 가 있는지 안 가 있는지 모르지만 네. 추미애가 이렇게 해서 여기 가라. 그리고 공익증거를 신청해 놔라. 그래야지 보호가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있죠. 그리고 그리고, 한동수한테 얘기해서 여기 가면 빨리 받아줘라. 네. 이렇게 됐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아까 충분히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는 공익신고를 해서 공익신고자가 결정되는 검토 과정이 예. 공익위원회가 내가 어제 언뜻 보니까 60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야, 보통 60일 걸리죠. 60일 걸리고 공익 인정받기까지. 신재민, 예. 그다음에 김태우, 또 예. 무슨 장모순 변호사 예. 이런 사람들이 공익신고를 득하는 데 걸린 시간이 몇 개월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건 며칠 만에 벼락치기로 이게 예. 됐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여권이 움직이고 검찰이 움직이고 공익위원회가 움직이고 이것이 다 이렇게 맞아떨어져서 연결돼 있네. 뉴스버스까지 움직이는 여권의 동작 시스템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단 말이에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공익신고자 문제를 보면 이것이 정치 공작이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이것이 내 생각이에요. 예, 맞습니다. 아, 저한테 저기 물어보신다고 하더니 다 설명을 하셔가지고. 아니 하나하나 확인해봐야지. 내가. 아니,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왜 대검으로 갔을까? 그리고 대검 가서 본인의 핸드폰을 제출을 했다고 하거든요. 핸드폰을 제출을 하면, 앞으로 이 문제는 김호수 검찰이 다 지고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권익위로 갔으면 또 다른 상황이 벌어지는데, 지금 검찰에서 그 감찰도 하고 있는데, 그 감찰부장 한동수가 하고 있는데, 그걸로 갔다는 것은 결국은 검찰 뒤로 숨어버린 거고, 앞으로 검찰이 이제 통제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 제보자도 그렇지만, 지금 하나 좀 이슈가 되지를 않고 있는 게, 윤석열 후보는 날조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 고발장과 다른 뭐 관련 자료들이 있는데, 고발장을 딱 놓고 보면은, 그리고 이게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이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채널A 사건 같은 경우에, MBC가 첫 보도한 게 작년 3월 31일입니다. 그리고 4월 1일 후속 보도를 해요. 그런데 그 관련해서 한동훈을 한동훈이 피해자다 검명을 하면서 4월 3일 날 고발장을 접수시키거든요. 그런데 이틀 사이에 한동훈 이름은 실명은 안 나왔어요. 저도 기억이 나요. 그냥 윤석열의 측근 뭐 이렇게만 나왔는데 그 고발장에서 한동훈을 했다. 그리고 또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은 윤석열 후보가
울산시장 선거 개입 문제 이런 것도 총선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 이후로 밀어놨던 시점이에요. 4월 초면은. 그런데 4월 15일이 선거니까요. 예, 그런데 윤석열이 야 고발해. 그럼 검찰이 수사를 할 거야. 이렇게 했다는 게 앞뒤가 안 맞거든요. 자, 그 상황에서 그러면 이게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은 앞뒤가 안 맞고 4월 3일 날 한동훈이 이름이 나왔는데 네. 그 고소장이 4월 3일 건데 네. 거기에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4월 3일 그 이름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 이것이 사후에 만들어진 것 아닌가. 그리고 이 조성은 씨가 그러면 1년 5개월 동안 그것을 이제 본인이 다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김홍희한테 받았다면은, 김홍은 저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하죠. 그러면 김홍희가 받은 걸 1년 5개월 동안 가지고 있다가 대선 무렵에 그것을 제보를 했다는 이야기인데, 과연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은 새로 만든 건지, 사후에. 저는 그 의심까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 그 정당의 무슨 김웅 한 사람의 무슨 이런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지금 조직적인, 말씀하신 대로, 좀 체계적인 또 경험이 있는 이런 선수들이 된 거죠. 선수들. 이 사안은 결정적인 거예요. 예. 지금 윤석열만 죽이면 정권이 넘어가지 않는 사활이 걸려 있는 일이라고 예. 생각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여기 지금 등장하는 인물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이 멘탈이. 내가 볼 때는 그리고 이진동도 내가 잘 알잖아요. 이진동이 부정선 선거 부정 문제로 홍장표라는 의원을 잡았어. 잡아가지고 거기가 보궐선거가 생기니까 내가 가서 보궐선거가 가서 당선돼서 올라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 아는 친구예요. 어떤 친구인지를 내가 잘 안 봐. 네. 그리고 보통 친구가 아니죠. 최순실 게이트 그거 그것뿐만 아니라 김경씨하고 같이 이제 하여튼 그다음에 조성은 잘 아시니까 너무나 잘 알죠. 너무나.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그 몇 년 동안을 같이 이제 봤고 그다음에 내가 그래서 어제는 안철수한테 전화 걸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냐. 나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요? 아니,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지금. 하여튼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왔단 말이에요. 나는 박형준하고 해가지고, 미래통합당으로 해서 이쪽에 중도를 끌고 가가지고 통합을 해서 미래통합당 했는데, 거기 아니니까 거기 있는 거예요, 그분이. 아이고, 뭐 청년정당 만든다고 뭐 하면서. 청년정당 몇 명이 이렇게 서 있는데, 거기 하나 서 있는 거예요. 야, 이 당이 정말 큰일 났구나. 이제 나는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 저 양반이 어떻게 저와 있나.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뭐,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뒤에 이제 이렇게 쭉 진행이 돼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과연 이분이 그 정권 교체를 원하고 당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당을 떠나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든 이 당을 어떻게 어려웠게 하는 사람인가. 당을 떠나서 저쪽에 가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리고 그러지 않으면 당 안에서 이 윤석열에 대해서 왜 저렇게 그렇게 욕을 하고 이렇게 싫어했을까. 그리고 우리가 이분이 좋아하는 그런 뉴스를 찾아서 움직인 걸 보면 정당의 경계를 막 넘나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미애 아들 문제에 대해서 참 그걸 동의하기 쉽지 않은 건데 그런 거에 대해 긍정적인 걸 한다든지 그냥 뭐 전제는 달아서 이런 많은 문제가 있으나 그래도 뭐 대통령으로 준비된 사람은 이재명밖에 없다든지. 그리고 뭐 윤석열을 향해서 엑서신 뭐 그런 이야기까지 다 했죠. 제가 아침에 이 방송했습니다. 당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과 비교해도 머저리 내지는 엑서신 수준에 가깝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제가 오늘 여쭤볼 게 많아서 이 조성은 거는 이 정도로 하고 조성은 거 제가 아침 조금 전에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경찰청 양식으로 이 고발장이 들어갔는데 과연 검사가 했다면은 경찰청의 양식을 다운받아서 했겠느냐 그 말씀도 들었고 자 그런데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사이에 지지율이 지금 상당히 지금 홍준표 후보가 추월했다는 그 여론조사까지 나오는데 그런데 야권 후보 적합도 조사만 놓고 보면은 이 역선택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만만한 후보. 그런데 여야 통틀어서 하는 조사에서도 그 홍준표가 지금 이낙연 막 제친 결과가 나오거든요. 이 현상을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역선택이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여야 통틀어서. 이제 지금 홍준표가 상승하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선택만으로 역선택이 주된 그런 동인이긴 한데 그러면서 이제 부차적으로 상승하죠. 주목도가 높아지고요. 그렇게 된 것이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제 최재형 후보가 이제 가라앉은 것도 원인이니까 거기에 예, 이제 예.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원래 이제 그 홍준표 후보는 저력이 있는 후보니까요. 예, 대선에 예. 나갔고 뭐 여러 가지 매력이 있는 그런 친구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당연히 그 후보 회복이 되는 겁니다. 되는 예. 건데 그러나 그게 이제 한계가 있는 것이냐 네. 아니면 그게 그냥 수직 상승해서 네. 그야말로 뭐라고 무슨 홍입니까? 무슨 모야홍. 무조건 야당 후보는 그렇지. 예, 무야형까지 가는 예, 거냐? 예. 아니면은 지금 이쪽에서는 그 홍야 땡, 예. 홍준표가 야당 후보가 되면 땡큐. 그러니까 여권에서 그렇게 한단 말이죠. 아니 이제 홍준표에 대해서 그렇지. 네. 그러니까 홍야 땡인가 뭐 홍준표가 야당 후보가 그건 되면 이제 여당에서 이야기하는 땡큐다 거고. 이제 이렇게 예. 이제 그게 부딪히고 예,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제가 이 지금 정치권에 들어와서 특히 언론, 신문 기자 놈들, 놈들. 예. 그다음에 또 우리 정치권에 일희일비하는 사람들. 예. 어제 조사가 2개가 좋은 게 나왔어. 윤석열이 1등으로 올라가서 막 이재명을 막 18% 이기고 예. 또 홍준표가 데일리안 조사였나요? 홍준표는 한 5% 지는 게 예, 나왔어. 예. 하루 사이에 예, 그것도 이게 네 기관 그거 늘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게 뭐 전국 19%에서 지표조사. 17% 내려갔어요. 예. 그걸 다 더해 보세요. 우리 윤석열이 17%. 예. 그다음에 홍준표가 13%. 예. 그다음에 이낙연이 12%야. 그다음에 저기가 25%야. 예? 예. 그러면 다 60%, 더하면, 60%. 예. 거기다 나머지 땡땡땡을 붙여서 한 70% 된다면 예. 30%가 부동으로 가 있는 거예요. 음. 싸우니까 예. 지금 특히 윤석열은 뭐가 있다고 그러니까 예. 뒤로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전화 면접에서 그렇게 된다 이거. ARS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ARS는 오늘도 뉴스핌이 한 걸 보면 야당 지지자의 58점 몇 %가 찾아보세요. 58점 몇 %가 다 보고 있습니다. 가 윤석열을 찍어. 윤석열 지지하죠. 그다음에 58.4%가 이재명을 찍어. 예.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 지금. 그리고 어제 그 사건 있잖아요. 국회에 가서 15분 동안에 그 사건은 내가 생각할 때는 대선의 분수령이라고 난 봐요. 어제 그 장면이 그래서 나 불러라 국회 불러라 가겠다 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거 말고 내가 그렇게 무섭냐? 내가 그렇게 그러니까 나 하나 잡으면 정권 교체가 된 그거는 어디에 필적하는 얘기냐면 나는 조직에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예. 그 어록과 같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무섭냐? 그거 분수령이에요. 어제 우리 캠프 안에서 아침에 그자가 김웅이가 우왕좌왕 맹탕 완전 맹탕이었죠. 그걸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뭔가 그래야 될 거를 알았단 말이에요. 누가 나왔고 뭐 어떻게 해서 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풀릴 거로 하고 빨리 정리하고 정책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맹탕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후보는 저 충안고등학교에서 야구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상황에 계속 이렇게 끌려가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를 얘기한 끝에 이제 우리가 거기서 결정을 해서 가자 하자. 그러니까 가자 하지 말자. 가서 하려고 보니까 1시간 전이에요. 그걸 내보내놓고 아직 말기로 했대요. 후보가 하기 싫은, 이건 지금 뭐 너무 준비 안 됐다. 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역사는 이렇게 우연해서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언론 보도로는 윤석열 후보가 본인 스스로 결정했다고 이렇게 나오던데.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 만류를 하니까 누가, 유종 PD가 그랬다는 건데, 전화로. 지금 벌써 언론에 다 나갔는데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써줬는데 써준 거 가서 읽지도 않고 안 가져왔다며요. 그래서 백브리핑 하는데 거기 가서 서서 한 거 아니에요? 도리도리 하면서. 그랬는데 이제 그 기자회견을 마치고 난 뒤에 이게 뭐 조금 실수도 있었잖아요. 무슨 뭐 메이저 언론, 인터넷 언론 이런 거 있었지만 이게 대중들한테 엄청난 영향을 준 사건이에요, 지금. 엄청난 사건. 아주 강렬한 인상을 심어줬는데, 근데 또 너무 또 그렇게 한다고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죠. 그게 신문 기자 놈들이 하는 네? 그게 뭐냐면 나도 그런 생각이 많죠. 네. 지식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는 뭐 그 김태곤인가 누구 있잖아요. 평론한 친구 있잖아요. 윤태곤? 윤태곤이가 네. 뭐 그 흥분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근데 내가 늘 윤 총장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윤 후보님은 분노를 깔고 가야 합니다. 분노를. 네. TV 토론할 때도 분노를 끌어올리지 않으면 이 사람은 이게 안 되는 사람. 예. 네? 분노 왜 분노냐? 이게 공정이 무너졌어. 상식이 무너졌어. 이거 대한민국 무너졌어. 그러니까 이거는 아닙니다. 이럴 때 이 사람이 이게 나오는 거예요. 법사위에서 할 때 그거 있잖아요. 예. 의원님도 그때는 그렇게 선택적으로 뭐 하지 않았습니까? 말이야. 이럴 때 이게 새는 거지. 예, 알겠습니다. 이게 피감기관을 가면 죽는 사람이 이 사람이. 기질이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딱 이렇게 돼가지고 뭔가 이걸 막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어제 그 15분은 누가 연출한 게 아니에요. 자기 그 본 모습이에요. 그렇죠. 저도 본 모습을 봤어요. 예. 그런데 그걸 보고 지식인들이 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뭐 그렇게 나한테 뭐 문자 뭐 다 준비해 갖고 해야지 뭐 그렇게 하면 뭐 안 돼 실수가 나오고 저거 아니에요. 이게 그냥 있는 대로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토론 그 앞으로 토론할 때도 그런 뭐 헛소리하고 막 하고 막 그러면 꼭 내가 얘기했어. 그 분노를 자극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지금 국회의원 오래 한 분들이 토론할 때 윤 총장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십니까? 국회에 와 있는 피감기관으로 생각한다. 후보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자세를 가지면 그건 죽는 거예요. 그게 기가 빠져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좋은 점이 이게 배포가 있어요. 배포가. 그래가지고 뭐를 내가 이제 배포가 제일 없는 사람은 좀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일 섬세하고 그런 분이 김대중이에요. 예. 아니 장관님이 발탁해준 DJ. 그리고 그다음에 안철수요. 이런 분들은 배포. 예. 이런 분들은 이 머리가 좋고 명석하고 준비를 많이 해갖고 와가지고 한국 경제를 살리는 5가지 원칙을 준비해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토론에서 나와 물어서 그러면 1번부터 얘기를 해야지.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하다가 하나를 빠져. 그러면 토론이 망가져. 야, 내가 왜 이걸 하나를 빼뜨렸고 다음으로 토론할 때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섬세하고 정확한 사람들이. 그러나 5개를 얘기할 게 아니라 한국 경제는 이건 뭐 수요 공급에서 뭐 공급을 늘려야 된다든지 뭐 어쩌고 있잖아요. 큰 키워드 하나만 때리고 나머지는 두리뭉실하게 해야지 토론을 잘할 수 있거든요. 근데 1번부터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4차 혁명 시대는 뭡니까? 그러면 4차 혁명 시대는 융합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1차 혁명이 농업혁명이고 2차 혁명은 뭐 산업혁명이고 3차 혁명은 정보혁명 1차부터 다 나와 기승전결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제 윤의 그런 것은 본인의 그 본 모습 그걸 나왔고 그 원광석 같은 거예요. 그 우리나라 정치에 없는 거예요. 그 정치의 모델은 누구냐? 내가 볼 때 하도 정치를 많이 하고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거 누군데요? 누구냐면 난 어제 누구를 봤냐면 윤석열의 그 모습에서 윤석열한테 얘기도 안 한 거예요. 총장님한테 후보한테 노무현을 봤습니다. 노무현. 노무현을 2개를 봤는데 노무현이 노무현이가 된 것은 전두환 때 명패 던진 거예요. 그게 분노예요. 그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 선진화법으로 해가지고 기소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 국민이 지금 그때는 전두환이가 뻔뻔하고 모르쇠 막 광주에서 사람 죽이고 막 그런 거니까 이게 지금 89년 자정을 넘기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가서 던진 거예요. 그때 우리 국민들이 박수 친 거예요. 그때 노무현은 그때부터 전국의 노무현이 됐고 강한 인상을 준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였어요. 그러고 나서 그 모습에 보였고 TV 토론회에서 여론조사 지지율 이렇게 무슨 윤석열이 같이 이건 그래도 윤석열 1등은 가지. 뭐 빠지고 어쩌고 뭐 뒤집어지고 뭐 무슨 적합도 해서 어쩌고 저쩌고 막 지지율이 막 10% 밑으로 내갔어. 그때 부인이 뭐 빨치산의 딸이 뭐 버리란 말입니까? 버리란 말입니까? 이게 했잖아요. 그래서 싹 뒤집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과 이분들의 얘기는 창삼이사들의 창돌뱅이들의 언어예요. 그때 한번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것이
깔려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팍팍 베끼는 거예요. 어? 이제 우리가 쓰면 이렇게 쓰죠. 시인은 제가 쓰면 그걸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두렵습니까? 이거예요. 예, 예. 근데 내가 무섭습니까? 무서워요? 이렇게 직격. 그러니까 말이 쉬운 거예요, 그게. 네, 쉽네요. 그리고 네. 아니 좀 하려면은 좀 제대로 갖춰가지고 좀 공작을 하든지. 어설프게. 어설프게. 그게 우리 장사꾼들이 싸울 때 멱살 잡고 하는 소리 얘기잖아요. 좀 제대로 하려면 좀 제대로 좀 하든지 그래가지고 나를 어떻게 잡아 뭐 이렇게 뭐. 아니 그리고 내가 사라지면 정권 뭐 가져가는 겁니까? 아, 예, 그런 말도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사람들한테 맥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는 윤석열이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네, 네. 그리고 대통령하고 싸운 그 맞짱 뜨는 그 기계가 한번 보인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은 말이 생각나는데 조금 전에 DJ 말씀하셨잖아요. DJ가 행동하는 양심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윤석열은 분노하는 공정이 되겠네. 분노하는 공정. 그래서 정의. 이제 내가 카피를 쓰고 있잖아요. 지금 네. 이제 써달라는 건 아닌데 내가 그래도 써야 될 것 예. 같다는 또 이제 사명감을 갖고 하잖아요. 내가 이제 준비된 대통령을 썼으니까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한번 여기 영남일보에 우리 그 독자들이 여기서 1, 2, 3, 4를 점수 매겨주시면 내가 그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첫째 뭐 공정과 상식이 있죠. 네, 공정과 상식. 그러니까 공정과 상식의 힘. 이거 1번이야. 그러니까 그 무난해요. 그렇죠. 근데 공정이라는 말, 상식이라는 말 다 어려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공정과 상식의 힘이 하나 있어. 두 번째. 정정당당 어떠냐, 이게. 정정당당. 나는 이 공정이 맞닿아 있는 거야. 정정당당, 위풍당당. 정정당당, 위풍당당. 윤석열입니다. 국민 여러분, 정정당당하게 하겠습니다. 째째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거 있잖아요. 이거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국민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거 있잖아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잖아? 그게 군인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천안함 거기 가서 쓴 거예요. 분노하지 않는 나라. 이것도 이거의 워딩이에요. 네 번째. 저는, 거기는 전언을 해야 돼. 나는 하면 안 돼.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현수막에 붙었다 그래요. 윤석열 사진 밑에.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래? 그럼 저 무슨 얘기지? 장사님께서, 저거는 사람에 충성한다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충성한다는 얘기야. 저거는 헌법에 충성한다는 얘기야. 그렇게 해석이 이렇게 되죠. 여러 가지 다의적으로 해석되는 거야.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아. 이건 전 세계의 카피는 이거 윤석열만 쓸 수 있는 카피야. 내가 여기서 천기 뉴스를 하는 거는 다른 사람이 쓸 수가 없어, 이거. 표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다섯 번째 그거는 분노하는 공정 좋네. 아니, 분노하는 공정도 분노하는 어려워. 정의.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제 한 거는 내가 이렇게 무섭습니까? 그게 하나하나가 다 사람들하고 차별화되는 엄청난 카피요. 이게 한 사람에 의해서 이런 많은 카피가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이 댓글에서 1번 공정과 상식의 힘, 2번 정정당당 위풍당당, 3번 국민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4번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5번 내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우리 그 캠프의 핵심으로 계시니까 그것을 아마 캐치프레이즈로 그런 의향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뒤가 지금 깜깜해지고 있죠. 깜깜해지고 있어서 시간이 많이 되는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그런 그 스타일, 그런 말투, 어떤 거칠다고도 표현을 하지만 오히려 그게 장돌뱅이 언어. 이 장돌뱅이 언어를 가지고 있는 윤석열, 그리고 추격하고 있는 그 아주 거친 언어의 대명사 홍준표, 두 사람이 딱 TV 토론 맞토론 붙으면은 누가 이길 것 같습니다. 용어 상박이죠. 그러나 이제 본질과 핵심을 잘 때리는 건 윤석열이 잘 때릴 거예요. 본질과 핵심을. 근데 이제 순발력과 느글느글한 받아치는 거. 유머. 이거는 또 홍준표가 또 매력이 있죠. 제가 우리나라에서 홍준표하고 토론 제일 많이 한 사람 중 하나예요.
언제? 뭐 15대 16대 막 이럴 때 양쪽 당의 아, 전력수였으니까. 예. 그래서 예. 나는 뭐 홍준표가 저렇게까지 커리라고 생각 못하고 그때는 나는 나 밑에라고 항상 생각해서 나는 민주화 운동하고 그리고 공안검사 특수검사하고 그렇죠. 왔으니까 예. 뭐 모래시계인지 이런 건 난 인정 안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항상 저자들은 어떻게 뭐 군부 독재 아부하고 거기 가가지고 막 유신 헌법하에서 뭐 검사 나부랭이나 한 놈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생긴 것도 나보다 못하고 그래서 했는데 저게 매력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내공이 있어가지고 네. 저까지 막 하고 배짱도 있고 네. 죽을 고비도 넘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내가 뭐 홍준표를 도울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보수적이에요 생각이. 네. 그리고 뭐 무슨 뭐 민노총을 뭐 때려 부신다. 그거 난 속은 시원한데 대통령이 그러면 안 된다고 난 생각하죠. 그렇죠. 그게 노동자들이 거기 민노총에 소속되면 100만이 넘는 그 노동자가 있는데 그걸 그냥 고쳐야죠. 속 시원하게 때려 부수면 안 되고 부수면. 저 수리를 해야죠. 때려 부시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리고 아니 이 나라가 보수가 3분의 1 정도 뭐 5분의 2 정도는 있을지 몰라도 네. 보수만 안 갖고 사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국민 통합으로 이렇게 가고 말이야. 좀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개혁적인 홍준표가 한다는 얘기가 한쪽으로 해서 뭐 정교조 이런 것만 계속 해가지고 그게 되겠냐 말이야. 네. 미래를 위한 비전이나 정책이나 뭐 과기술이나 말이야. 뭐가 좀 바뀌지는 않아. 그러니까 네. 홍준표는 좋은데 내가 그를 위해서 뭐 헌신하기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나하고는 생각이 달라. 나는 이제 뭐 중도 개혁이라고 할까 뭐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이제 그런 건데 이제 윤석열이 이제 생각보다는 TV 토론 잘할 거예요. 네. 그런데 이렇게 거기서 그 현장에서 토론한 것은 윤석열이 졌다 그렇게 될 거예요. 거기서 할 때 볼 때 뭐가 말을 잘하고 뭐 유머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나와서 보니까 윤석열이가 좋은 사람이야. 가만 생각해 보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권하고 싶은 거는 토론장에서는 져야 한다. 막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잘 들어요. 좋은 말씀이다. 거기서 이런 말씀은 내가 들어서 하겠다. 그리고 이런 말씀은 내가 아직 생각 못했다. 그리고 져야 돼. 지고 나오면 야 윤석열 그놈이 사람이 됐네. 그렇게 되는 그런 평가를 들어야지 그게 진정한 내가 후보이 되는 거죠. 대구 출신 국회의원이 있어요. 대변인 오래 하신 분, 말 잘하는 분이 계시죠. 강재섭 대변인. 아니. 그 전에. 안택수. 나 TV 토론했어요. 안택수 전 의원. 그래서 토론했는데 대변인이 거기 나 때문에 심야 토론했는데 막. 그래도 와일드하죠. 내가 이제 살살. 기자 출신이잖아요. 살살 이렇게 했거든. 맞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이거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대변인 잘렸어. 그다음에 홍준표는 이제 내가 이제 거기는 이제 홍준표 의원은 나보고 김 장관 이렇게 하고 또 잘 대해주거든요. 나를 또 잘 인격적으로 잘 대해주거든. 내가 이제 홍준표가 이제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니까 내가 이제 검사들이 잘 안 되잖아요. 내가 홍준표 검사님은 공안검사로 평생을 사신 분으로서 한 달 공안검사 아니야 뭐 그렇게 윤석열 총장이 그렇게 살살 약 올리면 근데 저는 이 두 사람 딱 맞토론 시켜놓으면은 나중에 싸울 것 같아요 진짜. 그렇지. 지금 성격이. 그러나 여러분 토론을 잘하기로 말하면 제가 대통령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대통령 선거 이재명 후보가 되고 나면은 아마 지금 대통령 후보 영상보다 김영환 영상이 더 많이 돌 가능성이 많아요. 못 봤죠? 요즘에 돌고 있는 김영환 영상 못 봤죠? 어떤 영상? 유튜브에 영상 많이 보는데. 지난 경기도지사 경선에서 나오고 했던 일문일답을 누가 만들어놨어. 이건 아니잖아. 이재명. 그거를 그냥 4분 25초인가. 거기에 그냥 다 들어가 있어. 압축. 쫙 따발총으로 쫙 이렇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이 한 500만, 300만 정도 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윤석열 후보가 지금 예선에서도 우리 그 김영환 위원장께서 이렇게 역할이 크지만은 본선에 가면은 그때 한번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럼. 2018년 지방선거 때 그 이재명과 대결을 했기 때문에 그때 모든 문제를 다 제기를 했습니다. 그때 성남 그 FC 문제, 성남 FC 문제, 김부선 씨 문제 모든 것을 다 제기를 했죠. 그 욕설 또 친형 강제 입원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그때 내가 밥상을 차려놓을 수 있다. 본선에 가면은 그럼. 이재명과 관련한 밥상을 차려놓을 수 있고 윤석열 후보는 떠먹기만 하면 된다. 그런 이야기를 또 그때 한 기억이 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 다음 기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잠깐 이거. 네, 잠깐입니까? 이거 이제 끊어도 되고 이거죠. 그 여배우한테 보낸 메일을 보면 아시죠? 여배우 누구신지 아시죠? 모릅니까? 이게 그런 사람 있지요. 옛날에 만난 일 있어요. 이 장면이네요. 이게 4분 몇 초짜리입니까? 4분. 만났으니까 답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청문회장 아닙니다. 아니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검증하는 이게 겁니다. 이제 쭉 가면은 이제 네. 또 하여튼 뭐 이제 다 보시겠네요. 이거 좀 재미있을 것 같은데 저도 이거 아, 예. 방송 네, 끝나고 보내드릴게요. 바로 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고맙습니다.